저는 올해 100살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겁니다. 오래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몇십 년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80이 넘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셨고, 반대로 60도 안 되어 이미 삶을 포기한 듯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시간의 길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한 분은 제 옛 동료였습니다. 90 가까이 사셨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책을 읽고 계셨어요. 손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분은 떠나시면서도 참 좋은 인생이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70 중반이셨습니다. 건강도 괜찮으셨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 할 게 없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그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이걸 저는 100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것도 쉽게 배운 게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허전함을 마주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미뤄둡니다. 나는 왜 오래 살고 싶은가? 오래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100살까지 사신다면 무엇을 하실 건데요? 그분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긴 인생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노년을 맞이할까? 그리고 제 또래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생기가 있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일까?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잘 늙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요. 반대로 힘겹게 늙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습니까? 오늘도 그냥 지나갔구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온 적은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분들을 봤어요. 반대로 60 초반인데도 매일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봤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단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의미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의미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좋다는 감각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분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그분의 하루를 채우는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낙으로 삼으셨어요.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우리 집안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영영 사라질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해.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래 살았는데 왜 허무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이제 더 살아서 뭐해? 슬픈 말입니다. 정말 슬픈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여다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대부분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기다려지는 것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100살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아직도 강연을 하시고 글을 쓰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제가 왜 살겠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제 강연을 듣고 삶을 다시 생각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아침마다 일으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직장에서 은퇴했으니, 자녀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쓸모와 의미는 다릅니다. 직장에서의 쓸모는 끝났을지 몰라도 인생에서의 의미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의미 속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잘 키운 자녀. 그게 우리 삶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은 떠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의미. 그게 바로 노년의 과제예요. 저는 80 중반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몇 년간 무척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기다려요. 제가 가는 날이면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느껴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쓸모가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3가지입니다. 관계, 배움, 기여. 이 3가지 안에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관계입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친구들을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차를 마시거나 전화 통화를 해요.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시들어간다는 거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외롭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매주 목요일마다 옛 동료들과 모임을 하시거든요. 5명이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해?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게 행복이야.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대화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 말입니다. 만약 없다면 그게 바로 공허함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입니다. 저는 아직도 책을 읽습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읽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은 읽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배움을 멈춰서 늙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의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영어냐고 주변에서 말렸대요. 그런데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워. 내 뇌가 아직 작동한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맞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쓸모가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아는 즐거움. 그게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배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게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늙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매일 계단을 청소하십니다. 아파트 계단을 쓸고 닦으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세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이 깨끗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가끔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지 하고 고마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뿌듯해요. 기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기는 것.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내가 있어서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감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게 공허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관계, 배움, 기여. 이 세 가지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삶은 길이와 상관없이 충만합니다. 저는 40대에 세상을 떠난 분을 압니다.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에서 수백 명이 모여 울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흔적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반대로 90까지 사신 분도 압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10명도 안 됐어요. 가족도 형식적으로 왔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에요. 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시작이에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의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요. 안녕, 오랜만이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책 한 권을 펴보세요. 어려운 책일 필요 없어요. 그냥 읽고 싶었던 책, 재미있어 보이는 책. 몇 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거나, 마트에서 키 작은 사람이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작은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의미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십니다.
길게 쓰지 않으세요. 딱 3줄. 오늘 감사한 것 하나, 오늘 배운 것 하나, 오늘 누군가를 위해 한 일 하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쓰다 보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고, 배울 거리를 찾게 되고,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찾게 돼.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거야.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부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그건 착각입니다. 의미를 찾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저는 90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분들을 봤습니다. 100살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분들도 봤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것도 힘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의미는 몸의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의미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휠체어를 타시고 말도 어눌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 손주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할머니가 너를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단순한 문자지만 손주들은 그걸 기다린대요. 할머니 문자 받으면 힘이 나요. 할머니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의미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외부 조건이 아니라는 거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나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잘 살고 있다는 감각을 만듭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행복한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부유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불행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잘 살았다는 감각은 물질이 아니라 의미에서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니면 오늘도 그냥 지나갔네. 별로 한 게 없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이 감각들이 결국 잘 살았다 또는 그냥 살았다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거창한 일일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건강을 위해 조금 걸었다. 좋은 책을 읽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의식하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아, 나는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작은 노트에 적으십니다. 오늘의 의미 하나. 딱 한 줄. 오늘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늘 아내와 함께 산책했다. 오늘 이웃 할머니가 아파서 약을 사다 드렸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쓰다 보니까 하루가 헛되지 않더라고.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살맛이 나는 거야.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후회가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좀 더 사람들을 만날 걸. 좀 더 배울 걸. 좀 더 친절할 걸. 좀 더 감사할 걸. 이런 후회들이에요. 반대로 오래 못 살아서 후회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이를 후회하지 않아요. 내용을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미를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별로 잘 살지 못했어. 후회되는 게 많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저는 80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을 압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았다고 하세요.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대요. 먼저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먹해도 먼저 손 내밀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고요. 그분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젊은이 같아요. 나는 80 전까지 그냥 살았어. 진짜 인생은 80 이후야.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심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결심. 여러분, 저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살았거든요. 의미 있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후회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들, 더 친절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합니다.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으면 허무합니다. 반대로 60을 살아도 의미 있으면 충만합니다.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바라는 건 잘 사는 겁니다.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의미 있게 살았는가? 이걸 매일 반복하십시오. 하루하루 쌓이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오래 살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살 건가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요. 의미 있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반대로 그냥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나중에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의미 있게 사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주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의미 있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날들이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요. 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사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